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논문을 리뷰할 순천향대학교 AI 빅데이터학과 학부연구생 이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개와 관련된 논문 리뷰 이후에 메소드와 실험 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의 오버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BILSTM SAME-TCN은 트랜스포머 모델에 사용되었던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과 양반향 LSTM, CNN을 업그레이드한 TCN이라는 모델을 결합한 딥러닝 기반의 멀티 모델입니다. 또한 논문에서는 EDM이라고 하는 경험적 모드 분해 기법을 활용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ICEM DAN 기법을 이용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초기 분해하여 고주파에서 저주파에 이르는 다양한 하위 시계열 IMF를 생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선형성이나 비정상성을 가진 원래 데이터의 복잡성을 줄이고 각 하위 시계열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PSO로 최적화된 VMD를 활용해서 초기 분해한 하위 시계열을 재분해해 주었습니다. 초기 ICM DAN 분해에서 생성된 고주파 하위 시계열은 복잡한 변동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PSO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최적화된 VMD를 사용해서 이를 재분해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주파 잡음이나 미세한 주식 가격 변동 요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잡한 주식 데이터의 동태적 특성 포착입니다. 앞선 두 EMD 기법 분해 결과를 활용해서 잠재적인 시장 패턴과 정교한 가격 변동성을 파악하였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단일 분해 기법만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다중 분해 통합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보다 깊이 있는 데이터 해석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딥러닝 모델과 결합한 예측 정확도 향상입니다. 분해된 하위 시계열을 BI-LSTM, SAME TCN 모델로 각각 예측한 후에 이를 선형 통합하여 최종 예측값을 도출함으로써 주식 지수의 최고가 및 최저가 예측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EDM 기법을 활용한 모델 예측 방법은 데이터의 복잡성을 줄이고 주요 패턴을 효과적으로 추출한 후에 딥러닝 모델과의 결합으로 주식시장 예측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된 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후에 메소드에서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 예측 연구의 진행 과정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이코노메트릭 메소드부터 머신러닝 기법, 딥러닝 기법, 여러 딥러닝 모델들을 결합한 예측 순으로 발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각 메소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모델들을 대표적으로 사용했었는데 각 모델의 한계는 이후 관련 연구 리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논문에서는 EDM 기법을 통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EMD 기법을 통한 이 기법은 비정상성과 비선형 과정의 특성을 가지는 신호를 분석할 때 용이한 기법입니다. 특히나 고주파수에서 고저주파수에 걸친 독립적인 성분들로 분해함으로써 복잡한 시계열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각각 소개해드리면 비정상성과 비선형 과정이 있습니다. 비정상성은 시계열 신호의 통계적 특성, 그러니까 평균이나 분산, 곤분산 같은 성질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추세나 트렌드, 계절에 따른 특징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선형 과정은 변수 간 관계가 복잡한 상호작용이나 다양한 패턴을 포함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의 감정이나 경제 뉴스, 정책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당 기법으로 고주파수부터 저주파수까지 독립적인 성분으로 분해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해당 기법의 메소드도 이후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설명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여 해당 논문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서 제안된 모델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주식시장 예측에서 다른 모델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또한 모델의 성능을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해서 입증한 결과의 신뢰를 높여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존 모델의 한계를 중점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코노메트릭 모델은 아리마나 갈치가 있는데, 먼저 아리마는 AR과 MA가 결합한 것으로 데이터의 정상성을 가정하며 차분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상화하여 작동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차분이라는 건 시계열 수준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제거해서 시계열의 평균 변화율을 일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계열이 가지는 추세나 계절성을 재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분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융 데이터는 단순한 평균이나 분산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주기적인 계절적 패턴이 존재합니다. 해당 날 T 시점의 비정상성적인 특성을 전날 T-1 시점의 특성으로 차분을 해주어도 수식과 같이 주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알맞게 상수로 떨어지지 않고 주기적인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데이터가 여전히 비정상적 특성을 유지하게 되어 모델링에 부적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갈치는 성형적 구조를 기반으로 금융 데이터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이코노메트리컬 모델입니다. 수식은 보시는 것과 같이 쇼크 효과인 이전 시점의 오차 제곱과 지속 효과인 이전 시점의 조건부 분산, 그리고 실수항을 더해서 t 시점의 조건부 분산을 계산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비선형성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양의 충격과 음의 충격이 분산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는 점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음과 양의 충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 해당 기법은 실제 예측에서는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모델인 ANN, BPNN, SBR의 한계를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ANN 모델은 인풋과 히든,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층 구조와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히든 레이어의 역할이 중요한데 데이터의 가중치와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변형을 주어서 비선형 패턴을 학습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수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 은닉층은 이전 층의 출력값을 받아서 복잡한 변환을 작용합니다. 비선형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활성화 함수가 없거나 단순 선형 함수라면 모든 뉴런의 조합은 선형 변환으로만 표현됩니다. 반대로 시그모이드와 같이 비선형 활성화 함수가 추가되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순환하며 뉴런 간의 관계가 곡선 형태를 띠면서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ANN 모델은 과적합 문제가 존재합니다. 은닉층에서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때 손실함수를 사용하는데 이런 ANN은 이런 함수의 값을 최소화하는 예측값이 실제 값에 가깝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학습 데이터의 이상치나 잡음이 포함된 경우에 그림과 같이 저러한 이상 특성까지 학습하여 예측값과 실제값 차이를 줄이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의 결과는 오히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BPNN이나 SBR 모델에서도 딥러닝 모델에 비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복잡한 관계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잡음이나 이상치에 영향을 받기 쉬워서 예측 성능을 개선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연구로 포커스가 정해졌으며 지금부터는 해당 논문에서 사용된 모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BI LSTM, SAME, TCN 모델에서 양반향 LSTM은 RNN의 한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RNN은 문맥에서 연속적인 데이터 간의 연결을 특징 짓는 데 성공하였으나 시간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특성이 점차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기울기의 값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그레디언트 소실이나 그레디언트 폭발 같은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LSTM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주식 가격 지수 예측은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 정보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LSTM 모델은 미래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데이터를 순반향과 역방향으로 동시에 처리하여 미래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한 BI LSTM이 만들어졌습니다. RNN과 LSTM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RNN은 메모리 셀이라고 하는 이전 값을 기억하는 장치가 존재합니다. T-1 시점의 데이터를 T 시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입력 데이터의 시간적 순서를 반영해서 순차적 데이터 간의 상호 의존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x0부터 에서부터 시점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서 이전 각과 가중치가 점차 약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때문에 LSTM에서는 입력 게이트와 망각 게이트, 출력 게이트로 구간을 나누어서 장기와 단기 기억을 구분해 주었습니다. 메모리 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정보를 지우고 메모리를 절약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간적 의존성뿐만 아니라 특성에 따른 가중치를 효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러한 순차적인 계산은 병렬 학습이 어려워서 시간적 비용이 많이 듦과 동시에 로컬 패턴에서는 용이하나 글로벌 패턴에서는 학습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존재합니다. VI-LSTM은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STM을 두 개의 역방향으로 각각 구성해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각 방향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처리해 줌으로써 스텝에 따른 각 특성의 연결이 약해지는 문제를 보완했으며, 미래 정보 또한 효과적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런 셀프 어텐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주요 정보의 집중, 어텐션에서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VI-LSTM 은닉층에서 출력된 HT 값을 SAM 레이어에 입력해서 서로 다른 은닉층 출력값 HT 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EIJ를 계산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EIJ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합니다. 소프트맥스는 모든 클래스에 대한 값의 합이 1인 확률 분포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출력값을 확률로 해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교화해서 여러 클래스를 처리합니다. 이때 출력의 지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값이 큰 입력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언더플로우나 오버플로우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CN은 먼저 CNN에 대한 소개를 거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CNN은 1차원의 컨볼루션 계층과 풀링 계층, fully contented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원 컨볼루션 연산자를 사용한 계층과 풀링 계층을 반복해서 지나며 데이터의 용량은 줄이면서 중요한 정보를 보존하는 방식을 수행합니다. 이때 풀링 계층은 맥스 풀링이나 평균 풀링을 통해서 각각 값이 가장 높은 특징이나 평균적인 특징을 선별하고 나머지는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풀리 컨택티드 레이어에서는 처음 시계열 데이터를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로 변환해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다음 시점의 주가를 실수값으로 출력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CNN은 LSTM과 마찬가지로 국소적인 패턴은 잘 학습하지만 글로벌 패턴은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하며, 풀링 계층에서 중요한 특징만 추출하는 이 과정에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특징만 추출하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의 의존성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STCN은 시간 합성곱 네트워크로 1차원 합성곱층을 포함하는 아키텍처로 CNN과 달리 전체 시퀀스를 한 번에 처리하여 병렬화가 가능하고 금융 시계열 데이터처럼 긴 시퀀스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모델입니다. 커셜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과거 정보만으로 미래를 예측하며, 딜라이티드 컨볼루션을 통해서 넓은 시간적 범위를 커버하였습니다. 구성 요소로는 확장된 딜라이티드 커셜 컨볼루션과 가중치 정교와 ReLU 드롭아웃이 있습니다. 먼저 딜라이티드 커셜 컨볼루션은 시계열 데이터의 시간 차원에서 여러 시간 단계에 걸쳐서 정보를 캡처하는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필터와 확장 계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필터 F는 여러 커널 값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합니다. K는 필터의 크기입니다. 컨볼루션 연산에서 여기서 D는 확장 계수로 필터가 입력 시퀀스에서 얼마나 띄엄띄엄 데이터를 읽는지를 결정합니다. 수용 영역은 출력 시퀀스의 특정 지점에서 영향을 받는 입력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확장 계수 D와 필터 크기 K를 조정함으로써 더 넓은 시간적 패턴을 포착하도록 유연하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입력 시퀀스가 필터가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필터는 K 크기만큼 데이터를 수집하며 D 값을 통해서 데이터를 띄엄띄엄 처리합니다. 또한 수용 영역이 확장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입력 시퀀스의 바로 이웃 데이터만 영향을 받지만 K의 증가로 점점 더 먼 시점의 데이터를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밑그림에서는 필터가 여러 입력 시퀀스를 처리하는 모습으로 각 필터는 서로 다른 시간적 특징을 학습합니다. 2D 필터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시간적, 공간적 패턴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각화하여서 보여주는 이런 예시입니다. 이렇듯 커서 컨볼루션은 네트워크가 인풋과 동일한 길이의 아웃풋을 출력하며 미래에서 과거로의 정보 유출과 같은 오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컨볼루션 연산 시에 타임 스텝 t의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타임 t와 그 이전 시점의 원소들과 컨볼루션됩니다. 특징으로는 컨볼루션 연산은 아웃풋 히든 레이어가 인풋 레이어와 동일한 길이를 갖는 언디플리 컨택티드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이전 레이어와 동일한 길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커널 사이즈 -1만큼의 제로 패딩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커널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t 시점의 연산이 이전 레이어의 t 시점과 그 이전 시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합니다. 이 컨볼루션은 긴 시계열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설계된 기법입니다. 기존의 네트워크가 매우 깊어지거나 큰 필터 크기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딜라이티드 컨볼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법은 필터가 데이터를 읽는 간격을 확장하며 더 적은 계산량으로 넓은 시간적 패턴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Accepted 필터는 필터가 한 번에 바라보는 데이터의 영역입니다. 필터가 데이터를 읽는 간격인 d를 조정해서 계산량을 늘리지 않고도 더 넓은 리셋티드 필드를 확보합니다. d가 1일 때는 인접한 데이터를 읽고 2일 때는 데이터 사이의 한 간격을 건너뛰습니다. 이렇게 값이 증가할수록 더 넓은 간격으로 데이터를 읽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으로는 레이어가 쌓일수록 리스티드 필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긴 시계열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주요 요소로는 가중치 정교화, RLU, 드롭아웃, 전차 블록이 있습니다. 가중치 정교화는 가중치 매개 변수를 정교화해서 모델의 학습 속도와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RLU는 잔차 블록 내 반선형성을 도입해서 모델이 비선형 관계를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드롭아웃은 그림과 같이 모델의 일부 뉴런 출력을 랜덤하게 0으로 설정해서 특정 뉴런 간의 의존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과적팝을 방지하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전차 블록은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울기 문제를 방지합니다. 블록 내부에서 입력 데이터는 중간 컨볼루션 연산을 건너뛰고 1곱하기1 컨볼루션 과정을 거친 후에 중간 컨볼루션 결과와 직접 더해져서 최종 출력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수식에서 x는 잔차 블록으로 들어오는 입력 데이터입니다. fx는 잔차 변환 함수로 입력 데이터 x를 기반으로 새로운 특징을 학습합니다. 액티베이션은 활성화 함수고 이런 비선형성을 추가해서 네트워크가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식에서 입력 x와 잔차 변환 fx의 합은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합니다. 즉 잔차 변환이 완전히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항상 새로운 특징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활성화 함수로 모델이 데이터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LLU나 시그모이드 같은 활성화 함수가 자주 사용됩니다. 잔차 연결은 네트워크가 더 깊어지더라도 학습 성능이 감소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데이터 X가 단순히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변환된 새로운 특징과 결합되면서 모델이 점진적으로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림에서 나온 구조의 각 역할을 설명하겠습니다. BI-LSTM 레이어는 보시는 것과 같이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고 시퀀스 시간적 정보를 캡처합니다. 순 방향과 역방향 두 LSTM을 사용해서 시퀀스 이력과 미래 정보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시퀀스의 장기 의존성을 더 잘 포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임 레이어에서는 모델이 입력 시퀀스의 중요한 부분에 자동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간 단계에서 주의 가중치를 계산해서 예측 작업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서 더 정확한 시퀀스 정보를 확보해서 예측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TCN 레이어에서는 확장된 인과 컨볼루션을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 단기 의존성과 지역 패턴을 캡처했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네트워크의 수용 능력을 확장해서 다양한 시간 스케일의 특징을 더 잘 포착할 수 있도록 하며 예측 정확도와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와우 레이어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특정 확률로 일부 뉴런을 무작위로 제거해서 뉴런 간의 이전성을 줄이고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개선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활성화 함수로는 입력 값을 비선형적으로 변환하여 모델이 데이터의 복잡한 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경만은 이미의 복잡한 함수를 근사했습니다. 댄스 레이어에서는 이전 레이어의 모든 입력 노드와 해당 레이어의 모든 출력 노드를 완전히 연결하여 특징을 통합 및 변환하고 시계열 예측에서 최종 예측값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최소 정교화 기법은 모델의 시퀀스가 균일한 수치적 스케일을 가지도록 하고 서로 다른 데이터 간의 크기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적용해 주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입력 시퀀스가 공통된 스케일을 갖도록 하고 서로 다른 데이터 간의 크기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분해 후 각 하위 시퀀스에 대해서 최소 최대 정교화를 적용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정교화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 학습을 완료한 후에 테스트 세트에 대해서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3단계에서는 테스트 세트에서 예측된 값을 다시 수식과 같이 역정교화를 통해서 원래 스케일로 복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균일성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MD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해당 논문에서는 완전 집합 경험적 모드 분해와 고급 변형 모드 분해인 ICEM DAN과 VMD가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EMD 기법의 신호 분해는 ICEM DAN 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해 후에 남아있는 원치 않은 신호나 잡음과 신호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인위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모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분해에서 얻어진 시퀀스는 원래 시퀀스의 고주파 진동이나 빠르게 이동하는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예측 효과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ICM-DAN은 CEM-DAN의 단점을 보완한 버전입니다. 잡음 처리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신호 분해 과정에서 비가우시안 백색 잡음을 각 계층에 추가하고 잡음은 신호와 섞여서 다양한 IMF와 잔여 신호를 생성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발전된 버전은 특수한 잡음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잡음은 가우시안 백색 잡음을 EMD로 분해해서 얻은 것으로 기존 신호에 더해져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방식의 문제인 IMF 간의 차이를 줄이고 분해 결과의 일관성을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기존 방식은 높은 품질의 IMF를 생성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슈프리어스 모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거냐면 원래 신호와 무관한 불필요한 진동 손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하는데 새롭게 고안된 기법에서는 스퓨리어스 이런 모드를 제거해서 더 정밀한 신호를 분해하고 제공하였습니다. 이제 DAN은 이제 EMD 처리 후에 생성된 가우시안 백색 잡음의 n번째 하위 시퀀스를 원래 시퀀스에 특수 백색 잡음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고유 잔어를 얻어서 잔여 시퀀스와 그 로컬 평균 간의 차이를 하위 시퀀스, 즉 IMF로 정의해 주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분해 과정인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특수 백색 잡음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원래 시계열 FT에 특수 백색 잡음 E1 오메가 1T를 추가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원래 신호에 인위적인 백색 잡음을 추가해서 분해 과정의 안정성을 높였고 잡음 성분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돕는 그런 수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첫 번째 잔여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lesser 1t는 제 AF와 FIT인데 각각 수식은 이제 less 1t는 이제 첫 번째 잔여값,
FIT는 지역 평균, FIT의 지역 평균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뒤에는 이제 FIT의 지역 평균을 계산하는 연산자입니다. 맨 앞에 있는 이제 연산자는 여러 실험에서 평균값을 계산하는 연산자로, 이 수식은 원래 신호에 추가된 잡음을 포함한 평균값을 계산해서 잔여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첫 번째 IMF 계산하는 건데, 첫 번째 IMF는 원래 시계열에서 첫 번째 잔여값을 뺀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고주파 성분을 나타내고 잔여값을 빼면서 고주파 성분만 분리해냅니다. 네 번째 단계로는 반복적으로 IMF와 잔여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n번째 잔여값과 IMF를 구합니다. 반복 과정을 통해서 각 단계에서 고유한 IMF와 잔여값을 생성합니다. 이는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더 낮은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제 분해 종료 조건인데, 분해는 최종 잔여값 ~mt 이 단조 함수가 될 때, 그리고 단조 함수가 될 때인데, 이런 단조 함수는 추가적인 분해가 필요 없는 단순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해 과정이 데이터를 고주파에서 저주파로 분리하면서 각 단계에서 중요한 정보와 잡음 성분을 명확히 분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복잡성을 줄이고 분석 및 예측의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각 입자가 해답 공간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자신의 경험과 군집 전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치와 속도를 업데이트하며 동작합니다. 다시 가장 높은 주파수 하위 시퀀스의 재분해 과정인데, 이때는 VAMD를 활용해 주었습니다. 원래 시계열에 깊이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서 이러한 ICM DAN 기법을 통해서 생성된 하위 시퀀스는 원래 예측 효과가 낮은데, 이거를 고주파 및 잡음 성분을 효과적으로 분리해 줌으로써 예측 정확도를 조금 더 개선해 주었습니다. 제 PSO에서 최적화된 VMD를 각각 설명해 드릴 건데, VMD는 비재기적이면서 적응형 시퀀스 분해 알고리즘입니다. 변분 문제를 구성하고 반복적인 해법을 사용하면서 복잡한 시퀀스를 실질적으로 더 의미 있는 여러 하위 시퀀스로 분해해 줍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PSO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VMD에서는 모드수 K0과 페널티 계수 A0을 최적화함으로써 VMD의 잡음 감소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수동으로 설정된 매개 변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PSO는 새떼 먹이 삼색 행동을 연구해서 영감을 얻은 휴리스틱 지능 알고리즘입니다. 전체 무리를 n개의 개체를 구성하면서 이들은 D 차원의 탐색 공간에서 이동합니다. i번째 개체의 위치와 속도는 각각 xi는 xi1, xi2, xid까지, 그리고 vi는 vi1, vi2부터 d까지로 표현됩니다. 각 개체의 과거 최적 위치는 pi는 pi1, pi2, pid까지이며 전체 무리의 과거 최적 위치는 g1, g2, gd까지, 이때 i는 i1, i2, i는 n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알고리즘이 각 입자가 해답 공간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과 군집 전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치와 속도를 업데이트하며 동작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공식 수식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관성항이라고 해서, 이 오메가 VIN은 관성항은 입자가 이전 반복에서 가졌던 속도를 현재 속도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성계수 오메가로 속도의 영향을 얼마나 유지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메가가 크면 입자는 기존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더 넓은 공간으로 탐색합니다. 반대로 적으면 입자는 더 빠르게 수렴해서 최적값에 접근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 최적 위치로 이동하는 항입니다. 이 CICR 이제 가로 안에 PIN-XIN인데 이 항은 입자가 자신의 과거 경험, 개인 최적 위치인 PIN을 참고해서 현재 위치 XIN을 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각각 C1은 학습 계수고 이는 입자가 자신의 최적 위치로 이동하려는 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R1은 0과 1 사이의 난수로 개인 최적 위치로의 이동에 랜덤성을 부여해서 탐색을 다양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군집 최적 위치로 이동하는 항입니다. 이 항은 군집 전체의 경험, 군집 최적 위치인 GM을 참고해서 입자의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때 C2는 학습 개수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설명이 동일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위치 업데이트 공식인데 공식의 수식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XI는 XIN 플러스 1은 XIN 플러스 XIN 플러스 1입니다. 여기 잘못되어 있는데 XIN 플러스 VIN 플러스 1입니다. 이때 XI는 현재 입자의 위치이고 VIN 플러스 1은 앞서 계산된 새로운 속도를 말합니다. 이 공식은 입자가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위치는 속도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 조정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최적화하는 과정은 적합도 함수 설정 및 PSO 입력 매개 변수를 초기화하고 여러 A와 K의 값을 임의로 생성하여서 입자의 초기 위치를 설정합니다. 각 입자 위치에서 VMD를 실행하고 적합도 함수 값을 계산한 뒤에 각 입자의 적합도 함수 값을 기반으로 PI와 G를 갱신하고 입자의 속도와 위치를 갱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렴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3번과 4번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적의 입자 위치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PSO의 이제 제약 변분 모델의 구성 과정, 수식을 설명을 드릴 텐데 보이시는 첫 번째 수식은 이제 VMD의 기본 목적을 수학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VMD는 신호를 이제 다양한 주파수 대역으로 분해하는 데 사용되면서 각 주파수 대역은 독립적인 모드, 서브 시퀀스로 표현됩니다. 미니마이즈 브레이스 안에 이제 서머 그리고 K는 1부터 K까지 편미분 델타 T 곱하기 델타 T 더하기 J 나누기 파이 T 컨볼루션 UKT 그리고 E의 마이너스 J 오메가 KT 제곱의 노름은 이 식을 간단하게 해석하면 신호 IT를 K개의 모드 UKT로 분해하는 겁니다. 네, 각 이제 설명은 여기 밑에 나온 것 같고 이때 제약 조건은 서머 K는 1부터 K까지 UKT는 IT와 같은 걸 말하는데 이 분해된 모든 모드 UKT의 합이 원래 신호 IT와 같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위 제약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그랑주 승수 람다 t와 페널티 계수 알파를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초책화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표현한 라그랑주 함수는 이제 맨 밑에 보시는 수식과 같습니다. 제 항을 각각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항은 각 모드의 시간 마이너스 주파수 변동을 취소하는 걸 말하고 두 번째 항은 이제 분해된 모드의 합과 원래 신호 간의 차이를 취소하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항은 라그랑주 승수를 통해서 제약 조건을 만족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 라그랑주 최적화 문제는 반복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적화 모드 UKT의 중심 주파수 오메가 K를 찾아냅니다. 최종적으로 원래 신호 IT를 K개의 모드로 나누어서 신호의 구조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최적화 단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DMM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기법은 안정점을 찾아서 제약 문제를 해결하는 걸 말하는데, DMM은 문제를 여러 단계로 분리해서 각각을 반복적으로 해결하므로 계산 효율성과 수렴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최적화 계산 공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UKN 플러스 1 모음 i 빼기 서머 i는 k가 아닌 모든 항의 ui 모음 플러스 람다 모음 나누기 2 전체를 1 플러스 2 알파 곱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k 제곱으로 나누는 이거는 각각 i 오메가는 원 신호의 주파수 영역을 표현했고, 람다 람다 오메가는 라그랑주 승수의 주파수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알파는 페널티의 개수, 즉 제약 조건의 중요도를 조정한 거고, 오메가 k는 k 번째 모드의 중심 주파수를 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오메가 kn 플러스 1 업데이트 공식은, 이 식은 중심 주파수를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하면서 각 모드의 주파수 중심을 재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람다 n 플러스 1 오메가 이 업데이트 공식은, 여기서 r은 업데이트 속도를 조정하는 계수이고, 이 식은 라그랑주 승수를 통해서 제약 조건을 점진적으로 만족시키도록 하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렴 조건으로 최적화 과정은 다음 수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이 수식에서 이처럼 생긴 이거는 수렴 인계값 최적화 종료 기준이고, 이 조건이 두 반복 간의 변화량이 매우 작아질 때 최적화를 종료하도록 보장하는 수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플로우 차트는 최적화 과정의 주요 단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처음에 초기 값을 설정하고 UK, 오메가 K, 람다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그리고 수렴 조건 확인 후에 조건 만족 시에 최종 결과를 출력하는 걸 보여주는 걸 의미합니다. 제한된 모델의 예측 프레임워크 설명을 드릴 건데, 본 연구에서는 앞선 ICM, DAM, PSO, VMD, 그리고 뒤에 모델 이라는 이런 이름의 주가 지수 최고가 및 최저가 예측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원래 시계열의 초기 분해 단계에서는 원래 주가 지수의 최고가 시계열 또는 최저가 시계열 FT를 ICM, DAM으로 초기 분해하였습니다. 이때 잔여 하위 시퀀스 레스와 일부 잡음 하위 시퀀스 IMF-M, M은 1부터 M까지를 도출해 주었고, 그 다음에 설명드렸듯이 최고 주파수 하위 시퀀스를 재분해해 주었습니다. PSO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최고 주파수 하위 시퀀스 IMF1의 재분해를 위한 최적 페널티 개수 A0와 최적 모드 수인 K0를 탐색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VM들을 적용해서 IMF를 재분해하고 재분해된 하위 시퀀스 VIMFK를 도출해 주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델을 활용한 예측인데, 최고 주파수 하위 시퀀스 IMF1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 시퀀스 레스 그리고 IMFM 및 VIMFK는 각각 제한된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을 해주었고, 이를 통해서 예측 결과인 레스 IMFM 그리고 VIMFK를 도출해 주었습니다. 선형 통합을 통한 최종 예측 결과를 마지막으로 도출해 주었는데, 하위 시퀀스들의 예측값을 선형적으로 합산해서 최종 예측 주가 지수 최고가 시계열 또는 최저가 시계열 FT를 도출을 해주었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모델의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측 정확도에서 MA, MSE, MAP가 사용되었고, 향상률이라고 해서 MAP에 대한 향상률과
MA에 대한 향상률, RMS에 대한 향상률을 각각 사용해 주었습니다. 네,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A는 다른 모델, B는 제한된 모델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제한된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성능이 뛰어난 경우에 IR 값은 양수 값을 출력하도록 계산이 됩니다. MDM 테스트도 이제 해주었는데 MDM 테스트는 예측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정된 MDM 테스트가 사용되었으며 다른 모델과의 예측 성능을 비교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기본 원칙은 귀무가설 H0는 이제 두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동일한지, 대립가설 H5는 두 모델의 예측 성능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수식은 밑에 보이는 수식은 예측 오차 시퀀스인데 각각 XT는 원래 테스트 세트의 실시의 시퀀스고 뒤에 보이시는 건 두 다른 모델의 예측값 시퀀스를 의미합니다. 예측 오차와 관련된 손실함수 시퀀스는 밑에 수식과 같은데 여기서 LEIT는 예측 오차와 관련된 손실함수 시퀀스를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추정 및 검증 통계량, 테스트 통계량, MDN 테스트 통계량 각각 수식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유의 수준에서 MDN 테스트가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산출된 MDN 테스트 통계량이 음수인 경우에 첫 번째 모델이 두 번째 모델보다 예측 능력이 뛰어나다고 결과를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 세트입니다. 미국의 SP500과 중국의 SSEC를 실험 대상으로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예측 기간은 각각 11년 5월 2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그리고 SSEC는 10년 12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로 해주었습니다. 두 실험 대상의 일별 최고가 시계열과 일별 최저가 시계열은 각각 3,000개 정도의 샘플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통계 분석을 해주었는데 4개의 원래 시계열에 대해서 기술 통계 분석을 수행해 주었습니다. SP500의 일별 최고가 시계열 일별 최고가 시계열과 일별 최저가 시계열은 우측으로 치우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평하고 꼬리가 얇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SSEC의 경우에도 우측으로 치우친 특성과 뾰족하고 꼬리가 두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분포 정상성, 자기상감 및 비성형성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4개의 검정으로 있는데 4개의 검정을 수행해 줬는데 이 4개의 검정에서 각각 1%의 유의 수준에서 모두 기무 가설이 기각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거는 이제 시계열의 비선형성 및 비정상성은 분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줬습니다.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인데 4개의 원래 시계열은 우선 ICM-DN을 사용해서 분해를 해주었습니다. 각 원래 시계열에서 고주파주에서 저주파수 순으로 정렬된 10개의 하위 시계열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서 IMF 1부터 7까지는 단기고 이제 8부터 10까지는 중기에서 장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분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각 하위 시계열의 첫 번째 80%는 훈련 데이터로 나머지 20%는 테스트 데이터로 할당을 해주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해당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을 수행해줬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은 다음과 같이 해주었습니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에서 과접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기 종료 방법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얼리 스타핑. 이제 검증 데이터 밸리데이션 세트의 손실 로스 값을 모니터링 해주면서 검증 데이터 손실이 20개의 연속된 에폭 동안 감소하지 않으며 훈련을 중단해 주었고 최적의 검증 손실을 가진 모델의 가중치를 복원해 주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초기 분해에서 얻어진 다양한 하위 시계열 중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의 하위 시계열인 이제 IMF1은 변화가 매우 심하고 복잡하게 변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포함해서 예측을 할 경우에 예측 성능이 매우 낮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제 결과를 보시면 IMF1의 MA와 RMS의 값이 각각의 원래 시계열에서 분해된 다른 하위 시계열 중에서도 가장 큽니다. 이는 이제
분명히 원래 시계열의 최종 예측 정확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입니다.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PSO 알고리즘으로 최적화된 VMD를 사용해 주었고, IMF1을 재분해 후에 4개의 IMF 각각을 PSO 알고리즘에 입력해서 IMF1에 대한 VMD 최적 페널티 계수와 추적 모델 수를 도출해 주었습니다. 해당 결과를 사용해서 이제 VMD를 실행해 주었습니다. 개선 결과로 보시면 위 두 단계의 분해를 통해서 얻어진 각 하위 시계열 IMF를 제외한 건 각각의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예측값, 파란색은 실제값을 의미합니다. 각 하위 시계열에 대해서 예측값이 실제값과 밀접하게 일치하는 것을 명확히 볼 수가 있으며, 이는 예측값과 실제값 간의 적합도 핏이 매우 좋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산 효율성 분석입니다. 제한된 모델에는 다양한 고급 기술 및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운영에서의 성능과 실행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서 계산 효율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모든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로 4가지 샘플 데이터 중에서 ICEM DAN 단계의 계산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약 48초에서 52초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샘플 간 계산 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이에 비해서 PSO VMD 단계의 계산 시간은 234초에서 561초로 크게 변동해서 이런 계산 복잡성이 데이터셋 및 샘플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결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을 사용한 예측 단계는 전체 모델에서 가장 많은 계산 시간을 소요했으며, 계산 시간은 713초에서 960초 사이로 모델의 계산 과정 중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다음은 비교 분석입니다. 제한된 모델의 상대적인 예측 성능과 이점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13개의 기존 연구된 모델을 추가로 비교 대상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한된 모델은 MAP, MA, RMSE 등 이제 모든 값에서 가장 낮은 값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제한된 모델이 기존 연구 모델에 비해서 일관되고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교 결과로 향상률, 개선율 값들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한된 모델이 나열된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 예측 성능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한된 모델의 예측값이 실제값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모델의 예측값은 실제값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미국의 S&P에 대한 예측 오류가 중국의 SSEC보다 높았습니다. SSEC의 표준 편차가 S&P 500보다 작아서 변동성이 더 작았으며, 변동성이 적은 이제 SSEC가 가격의 움직임이 더 규칙적이기 때문에 이는 아마 예측이 더 쉬웠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커릴레이션 분석으로 주식 지수의 최고 및 최저 가격 시리즈에 대한 제한된 모델의 우수한 예측 성능의 이유를 탐구하기 위해서 8개의 추가 절제 모델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모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고 뒷부분에서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런 분해 통합 프레임워크는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키며, 초기 분해를 기반으로 한 재분해는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추가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일간 최고가를 예측할 때 분해 알고리즘이 없는 절제 모델 I, MAP, MAE 그리고 RMSE는 각각 1.105, 46.0195 및 56.455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해 알고리즘을 포함한 절제 모델 2에 다음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한된 모델은 재분해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절제 모델 1 및 전체 모델 2보다 더 낮은 평가 지수 값을 얻었습니다. 이는 재분해 기법의 중요한 예측 우위를 반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VILSTM과 TCN은 제한된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VILSTM만 제외된 절제 모델 3 및 TCN만 제외된 모델인 4
모델과 비교했을 때 각각 모델이 결여되었을 경우에 예측 성능이 크게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세임 모델을 포함하면 주식 가격 지수 예측하는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반대로 포함되지 않은 모델 5와 비교했을 때 제한된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한된 모델에 사용된 각각의 기술들은 다른 기술들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6, 7, 8 모델과 비교했을 때 제한된 모델은 예측 정확도에서 다양한 수준의 개선을 보여주었으며 실험 시퀀스 전체 예측에서 제한된 모델의 손실함수 값이 6, 7, 8보다 모두 낮아서 모든 모델 중 가장 우수한 예측 성능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MDM 테스트에서도 수행을 해줬는데 제한된 모델은 첫 번째 모델로 지정했고 나머지 모델들은 각각 두 번째 모델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경고성 테스트에서는 각각 3가지 손실함수를 기반으로 한 총 252개의 MDM 테스트에서 모든 경우가 1%의 유의 수준에서 기무 가설을 기각해 주었습니다. MDM 테스트 통계값은 모두 음수로 나타내 주었고 음수가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제한된 모델이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 더 나은 예측 능력을 갖췄다는 충분한 증거이며 이는 선진국 시장과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시간 스케일도 변경해 주었습니다. 제한된 모델의 다양한 주식 데이터에 대한 경고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원래 시계열의 시간 스케일을 변경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원래 시계열을 다음과 같이라고 가정하면 시간 스케일 T를 가지는 새로운 시계열 X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제 T가 1일 때 새로 정의된 시간 스케일 시계열은 원래 스케일과 동일하며 두 개의 추가적인 시간 스케일 T는 5와 20이 도입되었으며 각각 지수 시계열의 주간 그리고 월간 시간 스케일을 나타냅니다. 연구에서 선택된 4개 원래 시계열로부터 8개의 새로운 시계열이 도출이 되었는데 그거는 다음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모델은 이러한 다양한 시간 스케일에서 시계열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예측 오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시간 스케일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표를 보면은 각각 5와 20일 때 주식 지수 시계열 예측에 대한 MDM 테스트의 결과입니다. 모든 MDM 테스트의 통계량은 음수로 나타났으며 5일 때는 이제 252개의 테스트 중에서 221개의 테스트에서 1% 유의 수준으로 기무 가설이 기각되었습니다. 27개는 5% 유의 수준에서 4개는 10%에서 기각되었으며 20개일 때는 139개가 1%로 기각이 되었으며 82개는 5%, 17개는 10%에서 기무 가설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제한된 모델이 다양한 시간 스케일에서 주식 지수 시계열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모델들보다 뛰어난 예측 정확도를 보이며 예측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시장 조건에서도 예측을 했는데 20년에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확산으로 인한 경제 전망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S&P 500 지수를 단 몇 주 만에 약 34% 정도 하락하게 만들었습니다. 18년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해서 SSEC 지수가 연간 약 25%가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제 주식시장과 경제 모두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 리스크와 경제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따라서 20년 1월 1일을 S&P 500 샘플에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분기점으로 설정을 했으며 18년 1월 1일을 SSEC 샘플에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간의 분기점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식 지수 최고가 시계열과 최저가 시계열을 예측하여서 극단적인 시장 조건에서 제한된 모델의 예측 성능을 테스트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예측 결과로 모든 통계값이 음수로 나타났으며 모든 경우에서 1% 유의 수준에서 기무 가설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시장 조건에서도 실시간 시나리오에서 제한된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제한된 모델은 극단적인 시장 조건에서도 매우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예측 수단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해당 모델의 성능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한된 모델은 계산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주식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그 적시의 예측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측 정확도는 도상국, 선진국 모두에서 기존 연구 모델보다 우수했으며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을 결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의 실험을 통해서 분해 통합 프레임워크, 재분해 기법, 결합 모델링 전략, 더 발전된 기술이 제한된 모델의 우수한 예측 능력의 핵심 요소임을 입증했습니다. 반복론제 시너지 효과는 예측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경고성 테스트를 통해서 주식 데이터의 시간 스케일이 증가함에 따라서 제한된 모델의 예측 오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제한된 모델은 다른 모델보다 여전히 최고의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극단적인 시장 조건에서도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연구에서도 한계는 주식 가격은 경제 지표, 기업 재무 상태, 시장 심리, 정책 변화 등에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때문에 가격 데이터만으로는 시장 역학을 완전히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들 통합해서 더 포괄적인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연구의 방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